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다리안 갭, 밀림에, 늪에, 모기떼에, 거기다가 마약 밀매, 납치, 살해를 일삼는 갱단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위험한 곳에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의 남쪽, 멕시코로부터 미입국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곳이죠. 뭐 난민들 사정 딱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또 거기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국경 수비대 같은 공권력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을 통해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뭐 지금도 상당수가 멕시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는 국적이 조금 다채로워졌어요. 그래서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온 난민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숫자가 막 급증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중국입니다. 2023년에 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숫자가 37,440명이라고 합니다. 다 뭐 난민들 숫자를 따져보면 200만 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짜 작은 비중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21년 같은 경우 아직 코로나 봉쇄가 한창이었던 그런 시기여서 그 당시에는 한 689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2022년에는 2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37,440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슈가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제목은 Walk the Line. From China to US, the illegal trek Chinese migrants are making to America.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걸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 아시아 CNA라는 방송사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계 리포터인 여성이 국경을 넘어가는 중국인들과 함께 하면서 뭐 어떤 사정으로 왔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취재를 한 건데요. 사실 기자도 이들을 따라서 온전하게 가지를 못해요. 너무 위험한 곳을 가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들이 선택하는 그 입국 경로는 중남미 사람들이 가는 바로 그 경로입니다. 걸어서 혹은 보트나 버스를 타서. 근데 아니 중국하고 미국은 바다 건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지? 사실 예전에 한국이 좀 잘 못 살았을 때 그때도 미국으로 밀입국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죠. 배를 타고 가서 뭐 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일단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잠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뭐 사면을 받아서 비자를 얻거나 영주권을 얻는 그런 운 좋은 케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비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걸어서 밀입국을 하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더욱더 비자 받기는 어려워지겠죠. 이들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중국하고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입국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지도를 펴놓고 에콰도르와 미국 사이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콜롬비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그리고 나서야 미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미국 국경까지 도착해서 밀입국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혼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싼데요. 이런 경우는 1인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든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밀입국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SNS를 통해서 어디로 가서 무슨 버스를 타고 누구를 찾고 어디서 자고 또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공유를 하고 또 실제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밀입국을 하는 그 모습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SNS를 통해서 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침서를 주고 어디를 피해라 경고를 한다고 해도 혼자서 가는 것이고 언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잘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어떤 나라들이 중간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강도를 안 당할 수가 없고요. 혹여나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국경수비대를 만나게 되면 뇌물을 건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가외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직 패키지, 또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 패키지입니다. 베이직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가되 거기에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어레인지를 해주고 또 가이드를 붙여주기도 하죠. 조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는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싼 패키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에콰도르에서 멕시코로 갈 수 있는 비자 수속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비자를 들고 멕시코에 갈 수 있다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위험천만한 나라들을 거쳐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를 가고 그 에콰도르에서 멕시코로 가고 거기서부터 미국 국경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사실 CNN에서는 1인당 2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6만 달러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간다,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적게는 뭐 한 7만 달러 정도, 많게는 20만 달러 가까이 들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한다면 굳이 이 돈을 내고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일련의 중국인들을 쫓아서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에콰도르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네코클리라는 콜롬비아의 조그만 항구 도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리안 갭으로 들어가는 때까지 보트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악명 높은 다리안 갭. 제가 예전에 스코틀랜드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가 이 다리안 갭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위치상으로는 정말 기가 막힌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정말 악명 높은 곳입니다. 밀림에 늪에 온갖 해충이 있고 모기떼가 덤벼들고 결국 스코틀랜드는 이곳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물러나게 되죠. 다리안 갭은 순전히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정말 무서운 범죄 조직, 갱단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공권력을 찾아볼 수 없는 무법지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건너오다 보니까 이 갱단들이 중국인들을 노리고 범죄가 더 급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운으로 이곳을 다 지나고 미국의 코앞인 멕시코까지 가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여기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까지 데려다주는 브로커들이 대체로 한 명당 한 65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을 내지 않고 뭐 혼자서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은 가는 도중에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그야말로 범죄자들 그리고 갱단이 득실거리는 곳이거든요. 경찰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뇌물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모 저모가 정말 다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저찌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을 하면 펜스가 있는데요. 그 펜스의 허술한 틈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야영을 조금 하다 보면은 미국의 국경수비대가 오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난민보호소에다가 내려주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야영을 이제 며칠이고 혹은 몇 주고 하다 보니까 뭐 쓰레기가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춥다고 그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서 땔감으로 삼고 잘못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역력한데요. 그래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투표할 거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냐? 왜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댑니다. 뭐 주로 소상공인이었고 뭐 자영업자였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우리도 그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발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봉쇄 정책을 했었죠. 그리고 봉쇄 정책을 푼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게 별로 쉬워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밀입국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인데 밀입국을 합니다. 이건 역시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하고 뭐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뭐 불만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공안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밀입국을 결심했다.
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또 정부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 라면서 미국으로의 미립국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은 모두가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이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처음으로 가는 곳이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대체로 뭐 차이나타운 같은 중국 상점이라든지 에이전시가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허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중국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여기가 미국이야? 아, 왜 이렇게 중국 같아? 아, 중국보다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물론 미국에 온 것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곳. 나 여기서 진짜 열심히 일해갖고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고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Walk the Line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미국을 육로를 통해서 미입국하는 것을 조시엔이라고 한다는데요. 걷다 할 때 주, 그리고 선 할 때 선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선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조금 미묘한 감정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두드러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미입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남미 지역에서 오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중국입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죠. 그리고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팔고, 그래서 돈을 좀 마련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을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강도를 만났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국경을 넘을 때 숫케이스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프리미엄 패키지를 통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멕시코의 타파출라라는 곳에서 이 리포터가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 중남미 난민 여러 명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멕시코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예요. 버스비를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발이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 한 온두라스에서 온 남성을 취재를 하는데요. 이 남성은 갱단에 의해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자녀까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데요. 뭐랄까요? 같은 미립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저찌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까지 가고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본주의가 통하는구나. 물론 미립국은 불법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정말로 망명지가 필요한 것은 경제가 힘들어져서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중국인보다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 온두라스 남성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올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나올 정책은 아주 강경한 이민 정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거 유세에서 밝혔다시피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할 거라고 하죠. 미립국을 해서 미국에 건너는 왔지만 저들의 미래가 과연 밝기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